자, 일단 LG전자 주주분이라면 정말 속이 많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보시면 반토막 이상까지 밑으로 쭉 정말 강하게 내려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도 일단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여러분들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재료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인증은 이미 어떻게 되고 있죠? 기술을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밸류에 대한 재평가는 ES 영업이익률 이 8%대 방어 이게 충분히 된다면요. 사실상 하반기를 더 여러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지지라인과 추세선 라인들 끝자락에서 정확하게 반응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구간 빨간색 지지라인과 검정색의 추세선이 보일 겁니다. 이 추세선과 빨간색의 지지라인들에서 충분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가격대가 14만 8천 원대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유의미하게 반응을 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지금 고점 대비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오긴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줄면서 밑으로 빠졌어요. 그 말은 즉슨 단주 거래로 일단은 밀렸다. 그러니까 LG전자 쪽에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밀린 거지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악재로 밀린 건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개별적인 악재로 밀린 거면요. 거래 대금들이 여기서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 대금들은 계단식 하락들이 아닌 완전하게 급감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에서 컨펌을 주고 확실하게 반응을 일봉상에서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지지라인들에서 컨펌을 받고 위로 올라가 줘야 하는 모습들이죠. 밑꼬리를 지금 달고 위로 올라가 주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 48일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 주려 하는 흐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라인에선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오히려 이게 신규분들 입장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정말로 고점에 물려 있다면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위쪽에 대한 저항 라인도 제가 1차와 2차를 그어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저항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저항대를 충분하게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혹이라도 거래대금들이 터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밀릴 겁니다. 밀려도 이 구간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 패턴을 그려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V자 반등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구간대만 충분하게 돌파 나온다면 여기 위쪽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물이 많지가 않다는 것은 충분하게 급등 여력이 강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LG전자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냉각과 엔비디아 인증, 그리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 피지컬 AI 쪽, 그리고 사업부 마진에 대한 방어와 밸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의 의심은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익의 질과 이 매출에 대한 전환 속도를 가장 큰 의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관세 환급으로 만든 실적이라는 이 시각과 구조적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정상 이익이 달라졌다라는 그 시각이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본업에 대한 가치와 AI 냉각 혹은 로봇 옵션 가치 사이에서 지금 LG전자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AI 냉각이 지금 중요해졌냐? 이 여부들도 관찰하게 되면 일단 국제에너지기구가 4월 16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2025년대 485테라와트에서 30년까지 무려 2배 이상의 증가율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GPU에 대한 전력 밀도가 높아질수록 공랭식의 한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액체 냉각이 그 증설의 병목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1분기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매출은 752억 달러로 무려 92%가 지금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 확대가 고밀도의 GPU를 확산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액체 냉각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을 하고 특히 LG전자의 이 CDU, 칠러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돈이 몰리는 길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GPU가 고성능 자동차 엔진이라고 했을 경우 칠러와 CDU는 냉각수를 돌리는 대형 라디에이터와 펌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전자가 7월 27일에도 600kW CDU로 엔비디아의 100개 이상의 성능, 신뢰성, 장애 대응, 평가 항목을 이미 통과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칠러랑 CDU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콜드 플레이트를 묶어서 칩 투 칠러 체계까지 지금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인증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 홍보보다 고객의 심사 부담을 줄였다라는 데에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실적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요. 2분기 연결 매출이 지금 23조 8,265억 정도가 나오죠. 영업이익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1조 5,791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만 놓고 봐도 무려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147%입니다. 매출은요 14%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일회성 효과를 제거를 해도 100% 이상 성장입니다. 특히 B2B 쪽에 대한 매출 비중과 구독에 대한 매출도 꽤나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일회성을 빼도요 전체 이익의 약 19%, 나머지 82%만으로도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달성이 이미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LG전자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정말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최근 문의만 해주시는 부분들만 봐도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 원칙을 잡아야 되며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신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말씀드린 고민을 대부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따로 운영하는 이 스마트머니 주식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함께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따로 소통방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외에도요. 별도로 구독자 이벤트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일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다음에 투자 관점 다양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한 투자 관련한 작성만 해주시면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구글 폼 같은 경우는요, 작성하는데 따로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투자 성향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 제각각 다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 관점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성을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그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글 폼이 뜹니다. 자, 여기 일단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그 부분들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부분들도 일단은 제가 따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00% 무료 급등주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일 주도주에 대한 검색기,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스윙 종목, 이건 사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스윙 종목에 대한 검색기라든지 혹은 이 급등주방이 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겠죠. 아니면 나는 좀 투자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 주도주 검색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장 맞는 검색기가 또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급등주방은 언제든 무료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중복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락처 부분들은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방에 대한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번호를 여러분들 받고 있으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서 손실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은 편하게 여기에 말씀 남겨주시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떤 평단에 뭐 몇 프로 물려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적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본업은 어떤 구조로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HSOPM 같은 경우가 9.69%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MS 쪽이 4.29, VS가 6.32, ES가 8.65 정도 나오죠. 특히 IBK 투자증권이 7월 31일 HS와 MS 쪽에 대한 비용 구조 개선과 VS 쪽에 대한 정산 마진 회복을 목표가 상향 근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피어까지 비교를 해서 보면요. LG전자의 ESOPM이 8.65%, 이거는 말 그대로 다이킨의 냉난망 공조 8.16%보다도 오히려 0.4포인트 이상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LG전자 지금 6.32%가 마그나의 5.4%보다도 이미 0.92%가 높죠. 자,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영업 이익률 대비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조금 낮기는 하죠. 다만 이 AI 밸류 체인의 이익이 아직 반도체 상류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주 확대와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 상승이 같이 나타나야만이 AI 인프라 프리미엄이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가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구리와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마진의 변수로 남아있죠. 영상기기용에 대한 반도체가 지금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구리 평균 가격도 전년 대비 늘어납니다. 특히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리 매입액이 많이 늘어났죠. 결국 ESOPM의 방어적인 핵심 요소를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구리의 ES와 메모리는 MS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ESOPM의 8.65%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수요를 결국 감당할 수 있냐? 지금 김창태 최고재무 책임자 부사장이 2분기 컨콜에서 고객들이 품질과 신속한 공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수주 전망도 굉장히 밝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요. 결국 중요한 단어는요. 이거예요. 신속한 공급 능력입니다. 결국 냉각 매출의 한 고객과 한 제품에서 한 번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북미 하이퍼스케일러와 코로케이션 사업자별 인증을 거쳐서 600kW 그리고 CDU 쪽이 먼저 들어가고요. 이후에 칠러, 콜드플레이트, 통합 제한과 추가 인증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객마다 다른 승인 시점이 서로 다른 매출 인식 시점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향후에. 자, 여기에 피지컬 AI도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국제 로봇 연맹이 2025년도 9월에 발표한 자료가 2024년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가 54만 2천 대로 10년 전보다 2배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LG전자는 창원의 액추에이터 파일럿 라인에서 LG 클로이드 초도품과 양산성을 이미 검증한 뒤에 한국, 유럽, 북미 로봇 업체와 공동 개발 그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아직 캐파라든지 외부 매출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옵션에 대한 가치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반기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냉각 수주 6천억을요. 작년 ES 매출 9조 3,230억 원을 나누게 될 경우에는 6.4%가 나와요. 그러면 기존 ES 연매출이 6%가 넘는 계약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LG의 프리미엄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상반기 때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냉각 수주 6천억 달성하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요. 신규 수주 수조원에 대한 규모를 이제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LG 마그나 헝가리 공장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고요. 30년까지 냉난망 공조 매출 20조 원의 목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 그리고 약세 시나리오인데 연말 수조 원의 수주가 확인이 되고요. ESOPM이 8%대 방어가 될 경우 구조적인 전환이 확인이 되는 거고 AI 냉각 프리미엄 역시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ES 쪽에 대한 마진이 꺾인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 AI 냉각 프리미엄이 일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IBK 투자증권이 7월 31일 목표가를 올렸어요. 삼성증권도 목표가를 살짝 내리기는 했죠. 두 증권사가 좀 갈리긴 했습니다. 물론 방법론 자체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러면 이 EPS 시나리오 갭으로 인해서 두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IBK가 됐든 삼성증권이 됐든 IBK 대비 삼성이 오히려 목표가는 아직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이 이익의 질에 대한 논란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위쪽에서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요. 이 연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신규 수주, 그리고 상반기 6천억, 그린 다음에 수조 원의 규모가 확인이 되는지 그 여부들을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SOPM이 8%대 방어가 되고 구리 원가 상승 국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별 계약 금액, 그리고 네 번째는 내년 1월 LG 마그나,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위쪽에서 제가 두 가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LG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네 가지 체크 포인트와 두 가지 리스크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들 확실히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확실한 투자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종목 선별, 이 주도주에 벗어나지 않는 매매 원칙 등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저 김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아직 오르지 못한 이 히든 종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신 해당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요, 워낙 종목에 대한 발설도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갈 자리도 못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시청자분들 대상으로만 따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을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여러분들 채 걸리지가 않으니까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요, 꼭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란이 있고요. 또 그 아랫단에는 성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좀 되어 있죠. 여기서 100% 무료 급등주방에 대한 부분들에 참여를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당일 주도주 아니면 히든 종목에 대한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또 해당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별도로 또 검색기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이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연락처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절대 이 외에는 다른 쪽에는 절대 사용 안 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보유 종목들, 특히 손실이 가장 큰 종목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SK 하이닉스 뭐 평단 얼마, 손실이 얼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몇 프로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이 구글 폼 작성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는 즉시 바로 이거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작성했다면요, 그 아랫단에 나와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다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작성하는데 1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